이 이름 어떻게 여기에 있어요? 손이 떨려서 박스를 제대로 잡지도 못한 채 60대 여자는 오늘도 장례식장 구석에서 유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떠난 뒤 아무도 찾지 않는 상자들만이 쌓여가는 곳. 그 안에서 낡고 구겨진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지는데 그 종이에는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그 이름, 그 아이의 태어난 날. 눈빛이 허공에 멈추고 다리에 힘이 스르륵 풀리는데 입술을 꼭 깨문 채 소리도 없이 숨을 들이켜보는 그녀. 그 순간 문틈으로 누군가가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숨죽인 채 그가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뭔가 알고 있는 듯한데 이건 단순한 유품 정리가 아닌 묻혀있던 과거가 지금 이 장례식장 한가운데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이름이 왜 하필 지금 여기서 나온 걸까요? 곧 숨겨진 사건이 밝혀집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셨다면 사연궁전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 이곳은 화려하지 않지만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키는 곳입니다. 오전 9시 인적이 드문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 여성이 있습니다. 60대 윤정이 이곳에서 3년을 청소와 유품 정리를 담당해온 사람입니다. 정희는 말수가 적습니다. 직원들과 점심을 먹을 때도 장례식이 끝난 후 조문객들이 떠날 때도 오직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열 뿐입니다. 눈을 마주치는 일도 드뭅니다. 누군가 인사를 건네면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변합니다. 정희 씨, 아침 드셨어요? 직원 김 과장이 물어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 이상의 대답은 없습니다. 김 과장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정희와의 대화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질문에 고개로 대답하고 때로는 몇 마디 짧은 말로 응답할 뿐입니다. 오늘 103호실과 104호실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정희의 대답은 간결합니다. 그리고는 청소도구를 들고 움직입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희의 일과는 거의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같을 것입니다. 조문객이 모두 떠난 밤 10시쯤 정희는 조용히 방에 들어갑니다. 죽음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곳에서 정희는 먼지를 닦고 남겨진 옷가지들을 봉투에 담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담긴 물건들을 손으로 다루며 정희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묵묵하게 그 일을 해낼 뿐입니다. 사진들을 본다. 누군가의 가족 사진, 누군가의 결혼식 사진, 누군가의 어린 시절. 정희는 그것들을 바라본다. 한 장 한 장 조심스레. 그리고는 봉투에 담는다. 직원들은 정희를 고요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의미만은 아닙니다. 때로 그들은 정희를 보면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깊은 침묵 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불편한 것은 정희가 매일 아침 특정한 유품 상자 하나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상자는 3년 전부터 창고안 귀퉁이에 놓여 있습니다. 정희 씨, 그 상자는 언제쯤? 누군가가 한번 물어본 적 있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상자를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 후로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것은 정확히 3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말없이 찾아온 한 명의 여성. 그녀는 담당자에게 청소라도 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간절함이 있었고 그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담당자는 별다른 질문 없이 일을 허락했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정희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희는 무연고 사망자들을 처리하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비슷한 광경이 반복됩니다. 이분은 무연고시라서 폐기 예정입니다. 담당자의 말이 흘러나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희는 그 사람의 유품 상자를 바라봅니다. 때로 몇 시간을 그냥 서서 그 상자를 봅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윤정희 씨, 102호실 정리 부탁드립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청소 도구를 들고 방으로 향합니다. 102호실은 무연고 남성의 마지막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옷, 책, 낡은 신발들. 누군가의 일상이 담긴 것들입니다. 정희는 먼저 방 구석구석을 둘러봅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도시 풍경이 보입니다. 빌딩들, 자동차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 하지만 이 방에는 이제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남겨진 것들 뿐입니다. 정희는 차근차근 정리를 시작합니다. 손길은 조심스럽고 움직임은 느립니다. 마치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의 소중한 기억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책장을 정리한다. 그 사람이 읽었을 책들. 신발을 담는다. 그 사람이 걸었던 길이 담겨 있을 신발들. 유품 상자 안을 들여다봅니다. 낡은 옷들, 몇 권의 책, 그리고 종이들. 정희는 종이 한 장 한 장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립니다. 정기료 고지서, 병원 영수증, 그리고 뭔가 다른 것이 보입니다. 반쯤 찢어진 노란 봉투입니다. 정희의 손이 멈춥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봉투가 자꾸만 눈에 걸립니다. 조심스레 집어들고 펼쳐봅니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나옵니다. 출생신고서입니다. 정희는 천천히 그것을 읽기 시작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어 내려가던 순간 그녀의 눈이 한 글자에 멈춥니다. 이름, 윤지훈? 심장이 철렁하며 내려앉습니다. 태어난 날 1984년 7월 23일. 태어난 장소 서울 은평구. 부모 이름 강세준과 윤정희. 정희의 손이 떨립니다. 종이가 흔들린다. 말도 안 돼. 40년 전 아무도 몰래 보내야 했던 아들. 그 이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생일, 같은 이름. 정희는 입을 막고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정희의 몸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린다. 입술이 떨린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정희는 출생신고서를 꽉 잡은 채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명확했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이름 하나가 정희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정희는 그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102호실에서 발견한 출생신고서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정희는 그 종이를 몇십 번을 읽었습니다. 마치 글자가 바뀔 거라는 생각으로 혹은 자신이 잘못 읽었을 거라는 희망으로요. 하지만 종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윤지훈, 1984년 7월 23일. 강세준, 윤정희.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0대의 얼굴이 거울에 비춰집니다. 주름이 많습니다.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이 얼굴이 과연 누군가의 어머니일까요? 정희는 자신의 얼굴을 만져봅니다. 낯설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동작이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일 뿐 마음은 어디에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방에 그 출생신고서를 넣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집에서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요.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정희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얼굴이 창백하신데 괜찮으세요? 김 과장이 물어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항상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마음은 102호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남겨진 것들이, 그곳에서 발견한 종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희 씨, 102호실 정리를 마저 해주시겠어요? 정희의 심장이 철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희는 다시 102호실로 들어갑니다. 어제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출생신고서를 발견한 후 정희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정희는 유품 상자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조심스럽게 한 층 한 층을 벗겨냅니다. 옷 아래에는 낡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책의 제목을 읽어봅니다. 의학 서적들입니다. 누군가는 의사였나요? 정희는 책의 여백을 살펴봅니다. 여기저기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날짜가 보입니다. 1990년, 1995년, 2000년. 그리고 가장 최근의 메모는 2024년입니다. 누군가는 지금까지 이 책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낡은 신발 아래에는 사진 하나가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입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웃고 있는 소년이 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손을 잡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정희의 손이 멈춥니다. 그 사진 속 여자는 젊습니다. 30대쯤으로 보입니다. 간호사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희는 사진을 들어올려 자세히 봅니다. 이건 나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40년 전 정희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만난 남자 강세준. 그들은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강세준은 폭력적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더 심했습니다. 정희는 아이를 안고 남편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강세준은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강제로요. 정희는 그 후 아이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고 1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아이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계속 그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그 병원을 찾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정희는 아이를 봤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남편과 함께 걷고 있는 아이. 정희의 아이. 하지만 정희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정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멀리서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입원한 병실을 몰래 알아냈습니다. 그 후로 정희는 그 아이의 간호를 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처럼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척 정희는 그 아이를 돌봤습니다. 침대를 정리하고 밥을 먹여주고 온도를 재어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정희를 친절한 간호사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들고 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아이가 정희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정희가 아이와 나눈 접촉이었습니다. 그것이 정희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지훈아. 정희는 처음으로 그 이름을 소리 내어 부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정희는 무너집니다. 손에 들린 사진이 떨린다. 그리고 정희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것이 과연 같은 아이일까요? 출생신고서의 이름, 그리고 사진 속의 아이. 하지만 정희는 완벽하게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요. 정희는 사진과 출생신고서를 들고 유품 상자를 봅니다. 이 모든 것들, 누군가의 인생이 담긴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는 상자 안을 다시 살펴봅니다. 혹시 이름이라도 있을까요? 혹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들이 더 있을까요? 정희는 책의 첫 장을 펼칩니다. 강세준 소유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희의 모든 것이 멈춥니다. 이것은 더 이상 혹시나 하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자신의 남편, 자신의 아들.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102호실의 무연고 사망자는 강세준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정희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지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정희는 백이호실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유품 상자를 앞에 두고 사진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강세준의 책들을 읽었습니다. 여백에 남겨진 메모들을 살펴봤습니다. 40년 전 그 남자의 흔적들을 추적하려는 듯이요. 오후 5시쯤 김 과장이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정희 씨, 괜찮으세요? 계속 백이호실에만 있으시더라고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무연고자라서 내일 처리될 예정인데요. 오늘 정리를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세준의 유품들을 정리한다는 것은 그를 완전히 놓아준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니, 아들을 완전히 잃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책들을 박스에 담고 옷들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출생신고서는 바지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었습니다. 누구도 모르게요. 밤 11시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그 얼굴이 어떻게 자라났을까요?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정희는 인터넷을 켰습니다. 강세준, 1964년생, 의사.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희는 검색을 멈췄습니다. 그것도 위험했습니다. 정희는 출생신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분명 윤지훈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강세준 아래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희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강세준의 유품 상자를 창고로 옮겼습니다. 폐기되기 전까지 잠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정희는 그 상자를 창고 구석진 곳에 놓았습니다. 3년 전 정희가 처음 그 상자를 바라보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3년 전 정희가 왜 이곳으로 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시 강세준이 여기로 올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아들과 그 집에 얽힌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희는 이곳에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매일 아침 그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누군가 그것을 찾으러 올까 싶어서요. 혹시 아들이 아버지를 찾으러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낯선 남자가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정희는 그를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말없이 정문 근처를 서성이는 30대 후반의 남자. 그의 눈빛이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흐릿하지만 확실한 무언가를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저기 그 남자 봤어요?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네, 며칠 전부터 자꾸 들락거리더라고요. 유족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도둑? 직원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정희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눈은 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그 남자는 매일 오후 2시쯤 장례식장 정문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이요. 혹은 누군가를 찾는 듯이요. 정희는 그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남자의 눈동자, 남자의 코, 남자의 입술. 정희의 마음이 자꾸만 뛰었습니다. 이 남자의 얼굴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 남자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여기서 일하시나요? 남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장례식장 3년 전부터 계셨죠? 정희의 심장이 철렁합니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찾는 사람이 혹시 여기 온 적이 있나 싶어서요.
무연고자가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거든요. 남자는 정희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의 눈빛, 그것은 사진 속 소년의 눈빛과 같았습니다. 혹시 누구를 찾으시는 건데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요. 강세준. 오래전에 헤어진 후로 소식이 없었는데 혹시 여기서 본 일이 있으신가요? 정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강세준. 그 이름, 바로 그 남자의 아버지였습니다. 정희는 남자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더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진 속의 소년이 커서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남자는 지훈입니다. 정희의 아들입니다. 아, 내일 한 분 들어오실 텐데요. 정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남자가 아버지의 시신을 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남자에게 처음 만날 그 장면이 너무 끔찍할까 봐서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남자는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따라봤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그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낯선 간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강세준의 유품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희가 3년을 바라보며 기다려온 또 다른 상자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정희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지훈아, 견뎌야지. 엄마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아이는 정희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희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강세준 씨가 접수되었습니다. 시신 확인을 해주시겠어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강세준. 그 남자는 정희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40년 전 정희를 폭행했던 남자. 정희의 아들을 강제로 빼앗아간 남자.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장의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김 과장이 정희를 맞이했습니다. 정희 씨, 시신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영안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신이 놓인 침대 위에는 하얀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천을 걷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남긴 흔적이 그 얼굴 위에 가득했습니다. 주름, 검버섯, 그리고 나이. 하지만 정희는 그 얼굴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변해도 그 얼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세준입니다. 정희는 말없이 그 얼굴을 봤습니다.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그 남자는 정희를 때렸습니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정희를 밀쳤습니다. 그걸 본 아이는 울었습니다. 정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멍했습니다. 그날 밤 강세준은 자다가 깨어 아이를 들었습니다. 정희가 깨어나 말렸습니다. 아이를 놔줘. 아이를 놔. 하지만 강세준은 정희를 밀쳤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강세준은 아이를 안고 집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그 후 아이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강세준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범죄라고 하기에는 애매했습니다. 법은 정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강세준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가 그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세준은 정희를 모르는 척 했습니다.
강세준은 아이의 이름을 자신의 성으로 바꿔 지었을 것입니다. 강지훈, 아니면 다른 이름. 정희는 아이를 간호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척 말이요. 그 남자는 이제 죽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안실을 나온 정희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강세준의 유품 상자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상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강세준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희는 더 이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분, 여기 있나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빛에는 슬픔과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네. 영안실로 가시겠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지훈을 영안실로 인도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정희는 지훈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를 찾으러 온 아들의 모습.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버지는 아이를 어떻게 길렀을까요? 영안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은 시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뒤에 서서 지훈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 뒷모습은 마치 정희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잃은, 누군가를 찾으려던 한 사람의 뒷모습 말이요. 아버지는 저를 왜 찾고 계셨어요?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강세준이 죽기 전에 아들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정희는 그 순간 강세준에 대한 증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남겨진 것은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봤습니다. 혹시 이분의 가족이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일하는 사람입니다. 정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정희는 강세준의 아내였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40년이 흘렀으니까요. 지훈은 다시 시신을 봤습니다. 장례는 언제 하나요?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그렇군요. 지훈은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정희에게 묻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유품이 있나요? 정희의 심장이 철렁합니다. 네,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지하고 계신 게 있군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찾고 있던 사람이 있어서요. 혹시 아버지의 유품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분이 있나요? 네. 제 어머니요. 정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훈은 계속했습니다. 어려서 헤어진 어머니를 찾고 있어요. 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아버지의 유품에 단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유품을 봐야겠네요. 정희는 지훈을 창고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는 강세준의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희가 3년을 바라보며 기다려온 또 다른 상자가 있었습니다. 지훈은 강세준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하나씩 들어올렸습니다. 그 안에 적힌 이름들을 읽었습니다. 여백의 메모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찾았습니다. 이건 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한 장의 사진을 들어올렸습니다. 그것은 병원 침대 위의 소년과 간호사 복장을 입은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훈은 정희를 봤습니다. 정희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혹시 우리 병원 간호일지에 윤정이란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돌봐주신 간호사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나 봐요. 정희의 몸이 떨렸습니다. 지훈의 눈이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의심이, 호기심이, 그리고 무언가 깊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속 사람을 아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희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 순간이 이제야 왔습니다. 아, 네. 그 당시에 정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렇다면 혹시 제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게 있으실까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은 정희의 눈이었습니다. 같은 색깔의 눈, 같은 형태의 눈. 당신의 어머니는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폭탄이었습니다. 지훈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윤정희입니다. 정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40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 정희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길었습니다. 몇 초인지 몇 분인지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농담이시죠?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요. 제 어머니는 지훈은 손에 들린 사진을 봤습니다. 그 사진 속의 여자, 병원 침대 위에 소년과 손을 잡고 있던 그 여자, 당신이 그 사진 속에? 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왜?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절 버렸어요? 아버지가 날 데려갔을 때 왜 나를 찾지 않았어요? 정희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찾았어요. 계속 찾았어. 하지만 정희는 창고의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데려갔을 때 난 무력했어. 경찰도 도와주지 않았고 돈도 없었고 난 너를 직접 데려갈 수 없었어. 그럼 그 병원에서는 너를 봤어. 병실을 찾아가 봤어. 하지만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 아버지가 이미 나를 엄마라고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난 그냥 너를 간호했어. 너를 돌봤어. 그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 지훈은 사진을 놨습니다. 그리고 벽에 기대앉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보호해주지 못해서, 너를 데려올 수 없었어서, 너를 엄마라고 부르게 해주지 못해서. 정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마치 40년을 참고 있던 눈물이 이제야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갔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 아버지와의 시간들, 그리고 병원에서 만난 그 친절한 간호사. 당신이 그 간호사였군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릴 때 제가 여쭤봤던 거 기억하세요? 왜 엄마는 없냐고?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한다. 너는 자꾸만 물었어. 아버지는 엄마가 죽었대야 한다고 했지만 넌 그걸 믿지 않았어. 그래서 자꾸만 나에게 물었어. 그때 당신이 제 엄마였다고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훈의 눈빛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할 수 없었어. 너한테 갑자기 엄마라고 말했으면 넌 너를 아버지로 알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기분을 느꼈을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너를 데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난 그냥 너의 간호사로 있기로 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지훈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의 아들, 40년을 만나지 못했던 그 아들. 그리고 이제 만났습니다. 지훈아. 정희는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그때 그냥 한 번만 불러주셨으면 좋았을걸요. 엄마라고.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슬픈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무너졌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40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희와 지훈이 가져야 할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제 엄마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작고 약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랑 좀 더 대화할 수 있을까요? 정희는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창고의 한 구석에서 정희와 지훈은 마주 앉았습니다. 장례식장의 복도,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두 사람은 40년의 세월을 메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두 사람 모두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날 어디로 데려갔어요?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부산으로 갔던 것 같아. 나중에 알아낸 거지만 아버지의 형이 부산에 있었대. 그곳에서 아버지가 의학을 공부한 것 같아. 아버지가 의사셨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럼 성공적으로 사셨군요. 정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그 남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아이를 길렀는지. 성공적이었나요? 지훈은 웃음 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말을 많이 안 하셨거든요. 저도 아버지를 많이 알지 못했어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날 찾으려고 했어? 아버지가 저를 찾으라고 했어요. 죽기 전에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자신이 한 잘못이 있다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훈은 포켓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저한테 남긴 글이에요. 정희는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미안했다. 정말 많이. 너는 엄마가 그리웠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알았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너의 엄마는 윤정이라고 한다. 그녀를 찾아다오.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해다오. 내 대신. 그녀는 좋은 사람이야. 그녀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 아버지가. 정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어요. 밤이면 혼잣말을 하셨어요. 제 엄마 이름을 부르셨어요. 윤정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아기를 빼앗으면 안 됐다고. 정희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아버지가 후회하고 계셨군요. 네. 그리고 저도 후회하게 되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뭔가요? 아버지를 미워한 것.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을 때 저는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도 피해자셨던 것 같아요. 엄마를 잃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엄마를 영원히 잃은 그런 사람. 정희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정희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40년을 증오했던 남자 강세준. 하지만 그 남자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정희처럼요.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너는 알고 있었어? 정희가 물었습니다. 네. 병원에서 당신이 저를 돌봐주셨던 것을 생각했어요. 당신은 절 버리지 않으셨어.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셨어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신이 제 엄마인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엄마는 죽었다고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당신을 간호사 이모라고 불렀어요. 정희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정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40년을 기다린 그 이름을. 그때
넌 자꾸 물었어. 엄마가 어디 있냐고. 엄마는 왜 안 오냐고. 정희는 과거를 꺼냈습니다. 너는 밤마다 울었어. 그리고 난 너의 병실 밖에 서서 손을 주먹으로 움켜쥐면서 버텼어. 너를 안아주고 싶었어. 하지만 넌 날 모르는 여자로 봤으니까. 그래서 난 그냥 너의 간호사로 있기로 했어.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모르겠어.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몰랐어. 오직 너를 봐야 한다. 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정희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너를 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어. 너는 병실을 나갔고 난 다시 너를 잃었어. 당신은 그 후에 뭘 하셨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계속 같은 병원에서 일했어. 혹시 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너는 오지 않았어. 그리고 10년이, 20년이 지났어. 그때쯤엔 난 이미 늙은 여자가 되어 있었어. 정희는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으로 온 거야. 혹시 너나 아버지가 여기로 올지도 모르니까. 그 희미한 가능성에 매달려 난 3년을 여기서 기다렸어. 지우는 정희를 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40년의 세월이 적혀 있었습니다. 슬픔의 주름, 고통의 자국. 당신이 날 위해 그렇게 오래 기다렸어요? 너를 포기할 수 없었어. 너는 내 아들이니까. 정희는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지훈아. 정희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응? 엄마가 여기 있어.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지훈은 어머니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40년을 기다렸던 모자, 그들이 처음으로 진정한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 창고 안에서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세준의 유품 상자는 조용히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 전부터 정희가 바라보던 또 다른 상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곳으로 모여왔습니다. 모든 기억이, 모든 슬픔이, 모든 사랑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세준의 장례는 조용했습니다. 유족이라곤 지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지훈의 옆에 섰습니다. 아내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그저 한 명의 여성으로서요. 장례식이 끝난 후 지훈은 정희를 찾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디로 가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정희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을 기다린 그 호칭. 엄마, 모르겠어. 이제 어디든 괜찮을 것 같아.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랑 가실래요? 제 집으로.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의 집은 강남의 조용한 아파트였습니다. 의사의 집답게 깔끔했지만 어딘가 외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혼자 사는 집처럼요. 여기가 당신의 집이네요.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엄마의 집이에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거실 창으로 서울의 야경을 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누군가의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누군가의 슬픔이. 지훈아, 정희가 물었습니다. 응? 당신은 행복했어? 아버지와 함께? 지훈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항상 아버지의 눈빛이 어디론가 멀리 가 있었거든요. 정희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너를 그렇게 길렀으면서도 아버지는 계속 너를 잃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야. 그래요. 아버지는 저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저도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둘 다 사랑했는데 뭔가 빠진 게 있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엄마였어요. 정희는 지훈을 안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거야. 정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정희는 지훈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희는 밥을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정희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밥 외에도 반찬들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도 끓였습니다. 엄마, 이건 뭐예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미역국이야. 당신이 태어나던 날 내가 만들어줬던 국이야.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을 떴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맛이 이상하지만 좋아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웃었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의 웃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지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강세준을 만났는지, 어떻게 결혼했는지, 어떻게 이별했는지, 모든 것을요. 그리고 지훈은 정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학교는 어떠했는지, 의학을 공부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의사니까 저도 의사가 되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잘했어.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40년을 채우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40년은 몇 주로 채울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했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지훈에게 제안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가게를 하나 열려고 해. 작은 꽃가게. 꽃가게요? 응. 엄마가 예전부터 꽃을 좋아했거든. 그리고 사람들이 슬플 때 꽃을 보면 조금 나아진다고 생각해.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는 할 수 있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작은 꽃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의 간판에는 조용히 글귀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지훈 어머니의 꽃가게. 지훈은 그 간판을 봤습니다. 엄마, 이건 너를 드디어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됐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고 난 너의 어머니야. 이제 그것을 숨길 필요가 없어.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꽃가게는 점차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꽃을 사며 정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그 가게의 주인이 무엇을 견뎌냈는지, 무엇을 기다렸는지. 한 달에 한 번 지훈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하얀 국화 한 송이 주세요. 지훈이 요청했습니다. 정희는 하얀 국화를 골라 포장했습니다. 누구한테 가져가? 정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덤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기로 했어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아들이네. 정희가 말했습니다. 지훈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좋은 엄마예요. 이제는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희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례식장 뒷마당의 벤치. 거기서 정희와 지훈은 오래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그저 손을 잡고 하늘을 봤습니다. 오랜 시간 가슴에 묻고 있었던 이름 하나가 이제야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훈아. 정희가 부르면 지훈은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그 이름, 이제는 일상의 인사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꽃가게는 이제 이 지역의 작은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꽃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정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 조용한 여성의 곁에는 무언가 따뜻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정희님 또 왔어요. 하얀 국화 한 송이요. 단골 손님이 들어섰습니다. 60대 여성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누구한테 드리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늘 그렇게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드리는 꽃인지 알면 더 정성스러운 포장을 해줄 수 있었거든요. 제 남편이에요. 벌써 3년이 됐네요. 손님이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잘 계신가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낫네요.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꽃을 사러 와요. 정희님이 꽃을 포장해주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손님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꽃을 포장했습니다. 당신도 견디실 수 있어요. 저처럼.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은 정희를 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오후 3시 지훈이 들어섰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지훈이 인사했습니다. 아, 지훈아. 일은? 정희가 물었습니다. 네, 수술이 잘 끝났어요. 그래서 일찍 나올 수 있었어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병원의 외과 의사였습니다. 좋은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술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저랑 저녁 먹을래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좋지. 뭘 먹을까?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어디 가고 싶으신데요? 글쎄, 엄마는 어디든 좋아. 정희가 말했습니다. 지훈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한정식당이었습니다. 정희와 지훈은 마주 앉았습니다. 지훈아, 당신은 행복해? 정희가 물었습니다. 네, 엄마. 이제는 행복해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행이야. 엄마는 당신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정희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행복하세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응, 이제는 엄마도 행복해.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시간, 그 모든 것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정희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 어머니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꽃가게 옆에 작은 원룸. 정희의 집이었습니다. 엄마, 내일은? 지훈이 물었습니다. 내일은 일반적인 날이겠지. 꽃을 정리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글쎄, 그때쯤이면 아버지 제사겠네. 정희가 말했습니다. 아, 맞다. 그때 우리 함께 준비할까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응, 함께 하자.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정희를 안았습니다.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별들. 그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이 강세준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정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세준도 이제 별이 되어 어딘가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며칠 뒤 정희는 출생신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여전히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윤지훈 태어난 날 1984년 7월 23일 부모 강세준, 윤정희. 정희는 그 종이를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게의 벽에 걸었습니다. 엄마, 이건? 지훈이 물었습니다. 너의 탄생을 기념하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그 액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지훈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렀습니다. 꽃가게는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게의 주인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왜 그렇게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이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하지만 정희는 그 비결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매일 꽃을 정리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지훈과 함께 가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도 올게요. 지훈이 가기 전에 항상 말했습니다. 응, 기다릴게. 항상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이름 하나가 이제는 일상의 인사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엄마, 다음 주에도 올게요.
응, 지훈아.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려한 이야기도 있고, 슬픈 이야기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희와 지훈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 중 하나였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작고 소박한 이야기. 누군가의 어머니와 누군가의 아들이 다시 만난 평범한 이야기.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 그리고 마침내 만난 사랑. 정희는 매일 아침 가게 앞에서 꽃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정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꽃들은 누군가를 위한 거예요. 누군가의 슬픔을 위해서,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이 정희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40년을 기다린 그 이름 윤지훈. 이제는 매일 정희의 곁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상 사연궁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